안녕하세요. 도영 김종성입니다. 또 이번에는 방송을 좀 오래간만에 왔네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부동산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뭐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얘기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그 TV를 봤는데 그 50년대에 서울대 법대 나온 분들이 이게 동창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성분이 하나가 760억인가 그것을 사회에 기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렇게 하고 그분은 결혼을 안 했다가 3년 전에 검사 출신인 사람하고 이제 대학 동창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뭐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카이스트 학교에다가 이렇게 기부하기도 했나 봐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또 가끔은 저는 김밥 장사를 해서 돈 모은 것을 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그런 신문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나 저는 긍정적이고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돈 함부로 줄 수 있는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뒤돌아보면 그분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또 있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쓸 것 안 쓰고 그래서 모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자기가 먹을 것 안 먹고 자기가 쓸 것 안 썼기 때문에 그건 감내할 수 있겠지만 자기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도와줬을까. 그 사람의 아픔이 있었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얼마나 좀 잘 도와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렇게 모을 때 풍성한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그 돈을 나눴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은 쉽지도 않지만 문제는 돈을 쓰는 것은 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서 부모님이 칼럼을 올렸습니다. 그 칼럼을 보면 돈 전략은 부동산으로 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칼럼을 올렸습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을 전략하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만 배웠지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모이면 그 돈을 잘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집을 사더라도 부동산을 사더라도 디테일하게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훅 질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쓰는 방법을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우리가 용돈을 주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아이한테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면서 또는 집안에 잔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경제적 습관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집안일을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덤으로 돈도 생긴다는 것도 그래서 그 돈을 아끼면서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돈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집안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아이한테는 저는 용돈제 자체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학교를 다녔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정말 필요한데 내가 쓰고자 하는 돈을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 하나 사는데도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고 연필 하나 사는데도 약간 부풀려서 거기서 조그마한 돈을 띄어서 과자를 사 먹고 그랬죠. 돈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고 돈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쪼잔하게 되었습니다. 뭘 좀 쓰더라도 항시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돈은 씀씀이가 제 생활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입고 그런 것을 아끼고 여행 가는 거 전략하고 그렇게 모은 돈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때는 이제 레고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중계동 롯데마트에 가면 그 아이들 장난감 코너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서 장난감을 딱 들면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짜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한 6만 원에서 8만 원짜리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 아이를 설득해봤죠. 근데 아이가 쉽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1년에 이런 장난감을 몇 개나 살까? 몇 개나 살까?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2개에서 3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0만 원, 한 개의 아이가 사고자 하는 장난감과 내가 사고자 하는 장난감의 가격 차이는 한 개당 10만 원, 6만 원에서 10만 원 차이가 나요. 아이가 사고자 하는 것은 6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비싼 걸 사고 싶은데 1년에 우리 아이는 그거 2개나 3개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더 쓰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렇게 했을 때의 만족감, 또는 아빠가 권했던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것을 사게 되면 그 우리 아이는 계속 자기 머리에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을 계속 입력이 돼서 다시 그곳에 가면 또다시 그것을 사게 되는, 돈에 대한 갈증이 가라앉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이가 사고 싶은 것 사준다는 거. 씀씀이가 커졌죠. 씀씀이가 커졌죠. 돈이 더 나가죠. 더 나가죠. 대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더 벌면 되는 거예요. 더 벌면. 오늘 지금 이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2억 5백에 샀어요. 2억 5백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세를 2억에 놓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은 전세가 2억 1천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2억 2,500에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2억 2,800에. 다시 말해서 300이란 돈을 그냥 저는 벌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전략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전략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거, 먹고자 하는 거, 가고자 하는 것을 못 가고 그 돈 아끼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 부동산을 1,000만 원 싸게 사면, 또 내가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1,000만 원 비싸게 팔면, 저는 그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집중한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돈에 대한 마인드. 돈은요, 전략해서 모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폐가 있죠. 왜 안 모아져서 모아지죠?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한 달에 40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3년짜리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러면 3년짜리면 1,500 정도 될 것 아니에요. 1,500을 모으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 돈이 나갈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모아지지 않아요. 잘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버는데 집중하고, 돈을 버는데 집중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내가 사는 물건은 1,000만 원 깎아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은 1,000만 원 비싸게 파는 그런 데다 집중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기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서는 경매 부동산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12월 22일 그렇게 개강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 네이버에 있죠. 네이버에 부동산 경매 더리치를 치면 우리 카페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